공감다락방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뇌행복문화원 전병식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벌써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네. 11월 달에 나오셔서 또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때도 다 소개해 주셨지만 직접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41년 경력의 교육자입니다. 교육 전문직으로서 한 10여 년간 교육청 근무와 또 교장, 교감 등 현장 교육자로서 30여 년 동안 학생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현재 한국뇌행복문화원의 대표이며 한국지식문화원 대표 강사, 또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 교수이자 뇌건강 인문학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번에 뇌를 알면 육아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11월에 네. 공감 다락방에서 2회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퇴임을 하시고 보통 이제 여러 다른 분들은 이렇게 좀 여유를 갖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쉼을 갖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바로 또 이렇게 활동을 또 왕성하게 하고 계셔서 오히려 이제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확실히 스튜디오가 좀 익숙해지셨죠 이제. 네. 예,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나눠 주실 말씀 내용은 이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2월이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은 분들이 있죠. 특히 네. 이제 초등학교 아이를 처음으로 입학시키는 새내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렇게 궁금한 것도 많고 또 때로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것도 있을 텐데 그 학부모로서 첫 발을 내디뎌야 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전문가시니까 오늘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주실 텐데 어떤 내용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보며 대견함과 함께 아마 다소 염려도 되실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저도 학부모로서 네. 많이 걱정했던 시간들이 이제 네.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소중한 자녀가 학교 생활에 행복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네. 부모님께서 마음가짐과 또 준비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요. 초등학교 생활의 시작과 부모의 역할, 또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는 실질적인 방법인데 오늘 첫 시간 동안에는 초등학교가 유치원과 어떻게 다른지, 네. 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어떤지, 또 부모님의 심리적 준비와 역할, 또 낯선 상황에서의 자녀의 스트레스 징후 및 대처법 이런 것들을 축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아마도 그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그 유치원을 거쳐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이나 이제 환경의 차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렇게 이 딱 차이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마 취학 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셨을 텐데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유치원을 기준으로 해서 좀 비교해 볼까 합니다. 네, 네. 네, 초등학교는 우선 유치원과 달리 체계적인 학습과 또 자율성을 요구하는 환경입니다. 네. 유치원과 많은 차이로 인해서 변화에 적응을 잘 하기가 어려운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하는데요. 초등학교는 우선 등교일수부터 다릅니다. 네, 네. 유치원이 180일 이상이라면 초등학교는 네, 그거보다 조금 많은 190일 이상이고요. 네. 네. 유치원이 놀이를 통해 배우고 상상력을 키우는 곳이라고 하면 초등학교는 놀이와 탐구가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학습, 아마 더 넓은 경험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생활상으로 볼 때 유치원이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시간표에 반해서 초등학교는 한 교시당 40분 단위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교과 학습과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놀이와 체험, 또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하는데요. 섬세한 규칙과 배려, 아마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또 책임을 지도해야 되고 네, 그렇죠. 네. 독립심과 협력, 그 배움의 기회가 될 텐데요. 친구들과도 협동과 갈등을 배우며 교실 친구들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학부모님들은 학습이나 또 생활 습관, 또 체험 활동 등
모든 면의 자녀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사님, 제가 한 30년도 넘은 네. 그 첫애 학교 보낼 때 생각이 나는데 네네. 박사님도 아마 잊지 못하실 것 아니 같아요. 저도 이 저 방송 준비하면서 네, 그때 그 시절이 쫙 떠오르는데 굉장히 또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울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됐는데 그래도 요즘은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유치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뭐 학교 정문에서 어머니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울고 하는 아이들은 좀 드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아주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유치원은 융통성, 그리고 초등학교는 체계적인 그런 네, 어떤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독립심과 협력을 키우는 것이 이제 초등학교 때 중요하다. 또 하나는 좀 요점을 정리해 보면 기초적인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할 것 그렇죠, 같죠. 그렇죠. 이것이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초등학교는 유치원과 달리 교육 과정이 뚜렷한 그런 것을 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네,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초등학교 교육과정 그 운영과 또 시간 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초등학교 1학년은 교육과정이 교과 활동과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네. 입학 초기에 한 3, 4주에는 그 인천에서 개발한 지역 교과서인 아, 신나는 우리 학교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이것이 통합교과와 중복됐다 해서 사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지만 네, 네. 대부분의 학교들이 3월 한 달은 그 적응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뭐 차례 지키기부터 학교에 대한 소개, 또 화장실 가기부터 또 아, 점심시간 이용 등 네, 상세한 걸 알려주는데요. 네, 네, 그렇다 보면 교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과는 국어와 수학 과목, 그다음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된 통합 교과입니다. 따라서 교과서도 국어에는 국어 활동이라는 보조 교과서가 있고 수학은 수학 익힘책, 또 통합 교과인 그 바슬질이라고 하죠. 이 네, 교과서에는 네, 네. 플랫폼 보조 교과서가 들어갑니다. 주제별로 학교나 우리 학교 사람들 등 8개의 주제를 가지고 8개의 보조 교과서도 또 배급이 되겠죠. 이렇게 아, 해서 교과와 교과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활동부터 네, 동아리 활동, 또 봉사 활동, 진로 활동, 그리고 안전한 생활로 이루어집니다.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은 가정이나 사회, 학교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습관 형성에 대한 걸 지도하게 되는데요. 학교마다 다소 그 학교의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라든가 네, 네.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초등 1학년 교육과정 시간 운영이 아까 좀 전에 190일 이상 네, 네, 된다고 네. 했죠. 학교에 따라서 190일에서 192일까지 이렇게 조금 차이 나게 운영을 하는데요. 수업 시간은 연간 총 872시간. 그래서 매주 23시간 정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아기를 벗어난 취학 초기에는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겠죠. 5교시를 네, 하는 시간도 네, 2, 3일 또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2 개정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이제 초등 1학년 교육과정은 개념 기반 학습에 기반을 둡니다.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하는데요. 네. 질문을 통해서 학습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아마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는 1학년 학생들은 언어, 수리, 또 디지털 소양을 강조하게 됩니다. 네, 네. 학교 교육 환경이 다 마련은 돼 음. 있는데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박사님 다채롭게 많은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네, 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인공지능 시대에 정해진 것을 배우는 것은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네, 우리 네. 어린이들이 어릴 때 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은 그 시기 지나면 못할 그렇죠. 것들이 네, 많기 네, 네. 때문에 1학년 때는 완벽함보다는 다채로운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놀이 중심 수업, 네, 또 네, 네. 기초학력 강화, 또 협력과 배려를 강조합니다. 음. 그래서 가정에서도 역시 다채로운 놀이 기회를 제공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네. 되는데요.
기초학력에서는 읽기와 쓰기, 세마기 기초학습을 통한 다양한 교재에 활용하셔도 좋겠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학교에서 학습하고 온 것을 재미있게 네. 복습하는 네. 일이 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채로운 교재보다 배운 것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또 협력과 배려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형제 자매 간 협동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간단한 요리나 그 요리라고 해서 뭐 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샌드위치나 쿠키 만들고 네. 이렇게 역할 분담도 하고 또 방 정리에서도 또 서로 아. 나눠서 역할 분담도 네. 하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협력과 협동 또 가족 간의 야외 활동을 통해서도 길러지는 것들이 사실 초등 1학년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가정에서의 보조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저희들이 아이들을 초등학교 보낼 때 시기와 지금은 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봐도 많이 변화가 돼 있고,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제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이런 수업들. 요즘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생애 주기별 아이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예비 학부모님들은 그 현실에 부딪히기 전에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준비와 역할에 대한 그 대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어떤 점들에 좀 중점적으로 또 사전에 미리 집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될지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아마 첫 자녀가 등교할 때랑 또 자녀가 여럿일 때 다시 동생을 등교시킬 때랑은 또 마음가짐이 다른데요. 처음 초등학교 입학은 자녀에게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큰 변화지만 부모님들께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그렇죠. 부모에서 학부모가 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 무엇을 해줘야 될지 심리적인 부담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부모의 심리적 준비와 역할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네. 나머지는 1월 7일 날 이미 신입생 예비 소집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 각 학교마다 네. 규정부터 준비물부터 제출해야 될 서류들 이런 네. 것들 상세한 안내가 나갔습니다. 네, 이미 예, 안내가 됐군요. 학교마다. 네,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가 30년, 40년 넘게 교직 생활하면서 이런 심리적인 준비 또 마음가짐 이런 것이 더 중요함을 느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럼 심리적 준비와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3가지만 드리고자 네, 합니다. 네. 첫째는 자녀를 좀 믿고 기다리셨으면 합니다. 네, 네. 학교 보내놓으면 과다한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예, 네. 다소 느리고 어설프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네. 또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자녀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기를 바라기보다 배움과 적응의 과정임을 부모님이나 또 자녀 모두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네. 규칙을 배우고 또 실수도 자연스러운 일임을 인정해야 하겠죠. 준비물을 놓고 갔네. 똑바로 챙기지 못했다 야단보다는 네, 네. 다음번엔 잘 챙기면 되지. 네, 이것도 네. 과정이고 연습이라는 거를 일깨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씀 드리는데요. 선생님을 믿고 또 학교를 믿고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식을 나눈 사이이죠. 네, 네. 또 어쩌면 가정보다도 선생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어린이 개개인에게 알맞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상시로 소통과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핵심적인 3가지만 이제 딱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정말 이게 시작이 반이라고 어린 아이들 학교 보내고 가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초생활 습관을 이제 드리는 건데 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잘 쉽지는 않지만 뭐 준비물은 네가 한번 챙겨볼래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예. 그 신입생 학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또 어떤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아무래도 관리자로서 학교 전체의 이제 흐름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또 교사들의 활동 다 지켜본 입장에서 신입생 학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어려움을 또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어려움을. 네.
학교 가기 싫어서 이제 우는 아이들도 또 있고 하는데요. 네. 저도 제 큰딸이 큰아이가 딸아이인데 취약한 지 한 달 만에 이사를 갔어요. 새로운 학교로 가는데 아이고. 아침마다 바닥에 엎드려서 학교 갈 아이고. 시간만 되면 저런. 울어서 네. 저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많이 그렇죠. 곤란했던 경험이 네.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인제 제가 많이 경험을 해서 음. 왜 그런지를 아는데 처음 학부모가 됐을 때에는 당황하고 때로는 아이를 야단도 쳤는데요. 그렇죠. 많이 후회가 됩니다. 첫 번째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아이한테 학교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네. 네. 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긍정성이라는 거는 자신감을 나타내는데요. 그렇죠. 네.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내시면서 우리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되시고 인재가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인물이나 인재는 태도와 능력과 또 재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태도가 긍정적일 때 네. 재능과 능력이 더 제대로 발휘된다고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가 또 초등학교 생활을 즐겁고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심어주는 데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 감소죠. 네. 유치원 시기에는 정말 유아 그대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렇죠. 환경 속에서 네네. 자유롭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학교에 올라오면 입학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렇죠. 네. 큰 환경으로 발을 디디게 되면 그래서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그 불안감이 감소가 됩니다. 내가 갈 학교가 생각보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네. 두 번째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줘야 되는 이유는요. 학교 생활과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네. 학교가 즐겁고 흥미로운 곳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면 즐겁게 적극적으로 네.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미리 학교를 둘러봐서 네. 2학년이 된 작년 신입생 애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참 좋은 방법이네요. 궁금하고 흥미롭게 흥미를 이끌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좋겠고요. 또 사회성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친구와 선생님을 쉽게 받아들이고 네.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주면 긍정적 태도가 꾸준히 지속되는데요. 첫 시작이 긍정적이면 이후의 학습과 학교 생활에 긍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제가 3가지 방법을 네.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소개는 학교는 즐거운 곳, 가고 싶은 곳, 재미있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네. 또 아까 제가 호기심 얘기를 했는데요. 네. 호기심을 가져야 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퇴직 전에 학교에 이제 부임을 해서 갔는데 1교시만 되면 교실에 못 들어가고 계속 배회하는 친구가 있어서 네. 두세 달을 제가 네. 같이 돌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그랬어요. 예. 나중에는 스스로가 잘 들어갔는데요. 그게 시간이 필요한 아이가 또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야단을 치거나 이러기보다 이 아이가 왜 교실 문을 못 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가져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 전에 사전에 학교나 학급 또 특별실 또 그렇죠. 재미있는 네. 시설들이 유치원보다 더 확대되게 많은 시설들이 갖춰졌거든요. 네. 미리미리 구경시켜서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도 좋고요. 마지막 방법으로는 입학 준비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방이나 필통 어머님께서 다 완벽하게 챙겨주시려고 애쓰시는 것보다 본인이 하나하나 챙기면서 또 본인이 사용할 반은 정확하게 몰라도 1학년 교실이 이렇구나 네. 또 알게도 하고 또 가방을 사거나 학용품을 살 때도 함께 네. 하는 것이 아이의 적응 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에 이제 참 굉장히 제가 좀 강조를 평상시에 하는 게 뭐냐면 꼭 엄마만 하지 말고 그렇죠. 아무리 아빠가 네, 바쁘다 그렇죠. 하더라도 네, 아빠가 좀 함께 해주는 시작부터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되면 네, 아마 상당히 그 아이들의 이런 말씀하신 그런 어떤 호기심을 갖는다거나
또 불안한 그런 감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만든 게 30 자녀 교육법이라고 부모와 아빠와 엄마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공동으로 하고 준비도 공동으로 준비물을 준비하고 또 이제 그런 모든 학교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함께 부모 아빠와 엄마가 공유하고 네. 그리고 공감하는 네. 요 세 가지를 제가 이제 30 자녀 교육법이라고 이제 나름대로 만든 건데 아,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박사님. 예, 30 자녀 교육법. 예. 요 준비 과정에서 아빠가 함께 해주는 거 쉽지는 않겠지만 네. 한번 좀 이렇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네. 좀 같이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자녀를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려면 초등교육계의 이제 자녀의 발달 특성을 알아야 네.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생애 주기별 부모님들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 텐데 네. 오늘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자세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저도 다양하게 겪어봤지만 이제 느낀 점은 내 자녀일 때는 원론적으로 그 살피거나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 네, 네. 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막상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의 발달적 특성을 공통적인 특성을 이해하시고 화를 내시거나 재촉하기보다는 오히려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발달적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특성을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뇌와 대뇌 피질이 네. 아주 급격히 발달하면서 제2 성장기를 맞이하게 네, 돼요. 네, 취학기에는. 그래서 신체 활동이 왕성해지고 운동 기능이 발달합니다. 운동 기능이 발달한다는 것은 대근육과 소근육이 발달한다는 네. 얘기인데요. 이 시기에 장난과 에너지가 넘치고 협동놀이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협동놀이를 통해서 사회성도 키우게 되죠. 네, 네, 네. 이때 건강 또한 세심한 신경을 요하는데요. 신체 허약한 자녀는 건강과 생활 지도에 세심하게 관리를 요구하는데요. 그렇죠. 네. 학교 특히 담임 선생님과 또 보건 선생님과 항상 소통을 하시면서 그렇죠. 네. 자녀의 건강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굉장히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음식물에 대한 거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학교의 선생님들과 좀 세심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정서적 특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 변화가 심하고 관심과 인정 욕구가 있는데요. 정서가 자주 변하고 강렬하면서 하지만 지속성은 짧습니다. 네, 네, 네. 또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서 일관적인 사랑과 또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녀의 장점을 살펴서 격려와 칭찬으로 보상을 주시는 것이 올바른 정서 발달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요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교실 분위기가 생각나는 게 저학년들일수록 손 많이 들다 질문하면 네, 서로 발표하겠다는 거. 네. 네, 그게 바로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환경이 분위기가 딱 눈에 띄네요. 네. 네. 그다음에 사회적 특성으로는 이제 혼자 노는 방식에서 협동적이고 조직적인 놀이를 하는데요. 동성 친구를 중심으로 합니다. 유아 네. 때는 네, 남녀 네. 가리지 않고 놀다가 네. 놀이 집단은 한 3명에서 5명 정도로 이제 확장도 되겠습니다. 네. 또 이 시기에 경쟁심이 강하나 아직 그 정서적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빨리 풀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나 또 책임감 이런 것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규칙이라든가 또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고요. 또 내성적인 자녀는 역할 부여를 통해서 참여 기회를 자주 주어서 네. 자신감을 더 갖도록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적 특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짧게 말씀을 네. 드리겠는데요. 이 시기에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이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또 자기중심적 사고가 발달하고 어휘력 습득의 적기인데요. 자신의 관점에 따라 또 논리적 창의력도 발달하는데 다양한 표현력과 모방을 통해 어휘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관심을 갖고 또 지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공감다락방에서 제가 네. 유아기의 지능이 90% 네, 네, 네. 완성된다고 예, 했는데요. 예. 나머지 학년기에 12세까지 그러니까 1학년부터 늦게는 초등 5학년식이 되면 5학년까지. 100%가 다 네, 네.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네. 부모님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자녀가 낯선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또 학교에 가다 보면은 더군다나 이제 유치원과 달리 고학년들이 있고 환경이 완전히 다를 텐데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에 노출될 때 이제 받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네. 이런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좀 완화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네.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초등학교라는 사회가 아이한테는 낯선 환경 또 새로운 규칙이 적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스트레스를 조기 발견해서 적절한 대처가 중요한데요. 네. 제가 좀 전에 제 개인사 말씀을 네. 드렸죠. 네. 딸아이가 왜 이렇게 엎드려서 배 아프다고 울었는지 그 시기에 너무 제가 무지했었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 징후였습니다. 네. 스트레스 징후는 행동적 또 정서적 신체적 징후가 있는데요. 이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행동적 징후 말씀드리면 짜증이나 또 울음 네. 또 학교 가기 싫다고 반복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활동에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요. 또 정서적으로는 불안해하면서 네. 또 손톱을 물어뜯거나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회피하거나 거부감을 느끼고 신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통이나 복통 등 네. 스트레스로 그렇죠. 인한 네, 네, 심리적인 증상이 일어나는데 때로는 무기력과 또 피곤감도 느낀 것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이론으로만 대하던 것을 실제 네.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스트레스를 발견하셨으면 대처를 하시는데 네. 가장 첫째가 공감과 경청입니다. 자녀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고 또 왜 그런지를 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들어주셔야 되고요. 또 사전에 아까 학교 체험하는 것도 방법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고 네. 네. 또 작은 성공 경험을 준비물을 혼자 하든가 혼자서 엄마 심부름을 잘 해내든가 이러한 성공 경험들을 많이 쌓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또 긍정적인 상상을 유도합니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면 얼마나 좋을까. 네. 또 디지털실에서 마음껏 우리가 상상을 펼치면 어떨까.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안정감 제공인데요. 네. 이거는 가정에서도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완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일정한 시간에 식사나 놀이나 또 취침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이제 안정감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 완화 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성공 경험 쌓기는 아이의 스트레스 받는 정도를 또 점점 더 부드럽게 해주고 나중에는 자유롭게 또 학교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는 것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네네. 1월 7일 날 이제 신입생 모집이 이제 예비 소집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다 이제 부모님들이 인지가 되셨지만 사실 학교에서 그 예비 소집을 통해서 다 그런 정보를 네.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해설을 다 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공감다락방 2월 첫 주 방송은 3월이면 자녀의 개학 준비를 해야 하고 특히 처음 학교 보내는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 전문가이신 한국뇌행복연구원 전명식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셔서 좋은 내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 여러분 기대해 줘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